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62K부터 64K 사이를 횡보하며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것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부분이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은 새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겹치면서 미국 주식은 하락을 하다가 그 뒤에 비컷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겹쳐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약 보합세인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하락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게 하는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미국 주식 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후보죠. 해리스가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2K에 있다가 64K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다시 내려오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해리스가 암호화폐 관련돼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거다라고 하면서 AI,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장려하겠다 라면서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면 뒤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거다 이야기를 별첨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더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거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SEC가 규제를 진행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제 관련돼서 부분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이 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유권자로 이제 끌어당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감을 했고요. 장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뒤에 당선이 되고 나면 무분별하게 풀어주지 않겠다. 규제 부분도 분명히 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스 대선 후보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이 큰 폭으로 있었습니다. 62K까지 내려가면서 롱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뒤에 이제 해리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64K까지 올라가면서 주말 사이에 이 64K 라인 아주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됐던 라인인데 이 부분을 깨고 다시 내려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K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라인대다라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추세,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 오더북이 과거 그러니까 조정이 계속해서 오면서 오더북이 얇아졌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다가 오더북이 굉장히 빼곡하게 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이 빼곡하게 차고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딱 이런 시기입니다.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서로 싸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데 너 말 내 말이라는 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는 중요한 그 라인대이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굉장히 많아지는 라인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움직임은 드릴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한 가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오면서 QE나 돈 풀기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쳤겠죠.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빈도수와 하락에 대한 정도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자체가 이렇게 시계열로 보셨을 때 베어마켓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완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은 정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돈을 풀면 해결이 된다는 걸 학습을 한 이후에는 베어마켓 시장 자체가 오더라도 금방 끝나고 베어마켓 시장 자체의 빈도수도 절대적으로 줄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할 때 리스크 포인트를 한 3 정도 두고 이제 뭐 우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칠러 두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계열적으로 전체적인 봤을 때 뭔가 이 빈도수와 그다음에 이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우리가 다뤄봐야 된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64K에 왔습니다. 이 64K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라인대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이제 고점과도 같고 또 64K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맞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정말 행복한 라인대로 가게 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맞고 내려갈 거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뒤에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 그 뷰를 보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이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고요. 실제로 하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SOPR 자료를 봤을 때 이미 한번 건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다만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장의 그 증세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뒤가 있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냐, 하락만 이제 뭐 시장이 지배하고 있냐 않고요. 보시게 된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딱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지점이기 때문에 63K, 64K 라인이 여기에서 만약 하락을 하면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피터 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 금과 비교되어 있는, 금과 비교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하락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올라가게 됐을 땐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이야기를 피터 브란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 중국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뭐 MMF 자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뒤를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잉이 되지 않고 봤을 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좋아졌을 때 하락을 계속 유지하던 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끝에 올라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그 끝에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VDD 같은 경우도 뭐 상승장에서는 3번 정도 있었는데 아직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 뒤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쇼터몰드의 코스트 베이시스 멀티플을 봤을 때도 아직은 더 남았다라는 거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현재 이 64K 라인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64K 라인이 딱 걸쳐 있는 그 라인대다. 굉장히 이 부분을 뚫고 가면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못하면 하락을 하는 그 시기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여기는 코로나 약간 너무나 이상 변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이 시기였다,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을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중요한데,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뭐 일부 몇 개의 알트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락장일 때, 조정장일 때 준비를 잘한 코인들,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를 잘했던 코인들이 이번에 일부 상승을 할 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부 상승이에요. 모든 알트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갔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걸 왜 가져왔냐, 도미넌스가 거의 바닥에서 아주 조금 상승을 한 겁니다.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일부 알트코인이 오르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소수의 인원들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대표성을 띠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되는, 여기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이제 상승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만큼 버는지 이 수익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의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투자의 대를 정말 잘 세우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로 봤을 때 아주 조금 바닥에서 아주 일부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64K 라인은 불마켓으로 올라가기 위한 뭐 SMA 200일 지표, 여기 이걸 맞고 못 올라가면은 뒤에 하락장이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입니다. 너무나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고 64K만 건들기만 하면 뭔가 발작 버튼 일으키는 것처럼 찍어 누르잖아요. 중요한 지점이고 3월부터 4월부터 숏으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2차 정말 큰 마지막 그 불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보시게 되면 시기가,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 잡지 못했을 때, 바닥이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달 요때 잡지 못했을 때 다음으로 좋은 시기다라는 게 과거 사이클에서도 증명이 됐었다. 기회인지에 대한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좋은 자리를 지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온체인 데이터의 해석이 있습니다. 기회는 다른 말로 보면은 그 시기에는 조롱도 당하고요. 좋지 못한 코인을 투자하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시기일 때가 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이제 맞고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 0%를 넘어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직 코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시기. 예전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김치 프리미엄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고 싶다, 제가게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 가격에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겠죠. 시기는 이런 시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자오장펑 전 바이낸스 CEO가 나오게 됩니다.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자오장펑이 공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개월 동안의 구금 활동이 끝나고 9월 말 정도가 되면 크립토 씬으로는 복귀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MMF 자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MMF 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 MMF 자금이 쌓였다가 풀렸을 때는 늘 언제나 자산 시장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요즘에 안 들리죠.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한테 덤비다가 완전히 아작이 났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박살이 났고 주식, 부동산 뭐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디플레이션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자산 시장,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레오 달리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미국 부채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 말은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와 같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스폰지인 자산에 대해서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전 세계 공통으로 유동성 스폰지인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코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